여보,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났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 제발 도와줘요. 새벽 2시 평범한 78세 할아버지의 집.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요? 아니면 다리에 혈관이 막히는 치명적 신호일까요?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피떡이 폐로만 올라갔어도 다음 날 아침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35년간 수천 명을 진료한 김도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다리 쥐가 단순한 경련인지 응급신호인지 단 1분 만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쥐가 났다가 금방 풀리면 단순 경련일 가능성이 크지만 통증이 몇 분 이상 계속되거나 다리가 붓고 차가워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입술을 강하게 꼬집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응급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만 알아도 대부분의 쥐는 3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놓치면 오늘 밤에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이 방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리에 쥐가 나면 단순히 근육이 놀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쥐가 나서 그냥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응급실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 52세 남성 환자는 몇 주 동안 한쪽 종아리에만 쥐가 잦았습니다. 그냥 무리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며칠 사이 종아리가 점점 더 붓고 걸을 때마다 뻣뻣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 혈전증, 다리에서 생긴 피떡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을 일으킨 겁니다.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60대 여성은 쥐가 났다가 풀리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몇 시간 동안 가시지 않았고 다리가 점점 차갑고 창백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동맥 폐색.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벌어진다면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되는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 피곤 탓으로 치부하고 넘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쥐는 단순히 근육이 놀란 것이고 어떤 쥐는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리에 쥐? 나이 먹으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정상이라면 왜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을까요? 쥐가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며칠 무리했을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반복해서 생기고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저리면서 통증이 길게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혈관이나 신경 혹은 몸속 균형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며칠째 쥐가 나지만 그냥 참고 있었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막상 검사해 보면 혈액순환이 심하게 떨어져 있거나 전해질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오해 하나가 병을 키우는 거죠. 실제로 반복되는 쥐의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 근육이 경직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예민해지죠.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모자라도 쉽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다 혈압약, 이뇨제, 일부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이런 균형을 더 깨뜨려 쥐가 잘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 탓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않는 겁니다. 쥐가 한번 나타나고 금방 사라진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약물, 몸속 균형 문제 때문에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에는 단순 원인을 넘어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서 꼭 강조하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참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붓기가 함께 생기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특정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단순 경련이 아니라 혈관 속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혈전은 언제든 폐로 이동해 호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몇 시간, 심하면 하루 이상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쥐라면 몇 분 안에 풀리고 후유증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통증은 근육 내 출혈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감각까지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급성 동맥이 막힌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류가 끊기면 근육과 신경은 순식간에 손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다리 기능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에 쥐가 난 뒤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입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폐색 전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오면서 동시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끝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에서도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 5가지 경우는 모두 그냥 쥐가 났다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근육 경련과 달리 생명을 위협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응급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경우는 병원에 꼭 가야 할 응급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응급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대처법만 알아도 훨씬 빨리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 중앙을 강하게 꼬집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데 왜 입술을 꼬집어야 하지? 하실 텐데요. 입술은 자율신경이 밀집된 부위라 강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완되면서 쥐가 빠르게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술만 꼬집어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을 펴는 동작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갑자기 꽉 조여진 상태라 더 아프죠.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종아리 뒤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경직이 풀립니다. 동시에 무릎을 펴주면 다리 전체 혈류가 좋아져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근육이 뭉친 듯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면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근육 속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를 확인해야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조 방법으로는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돕거나 종아리 안쪽 승산혈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다리를 교차해 X자 모양으로 꼬아주면 근육 긴장이 분산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입술 꼬집기로 즉각 긴장을 풀고 발끝 당기기로 근육을 늘려주고 온찜질로 회복을 돕는 겁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셔도 갑작스러운 쥐를 훨씬 빠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응급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밤마다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생활 속에 반복되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종아리가 뒤틀리듯 아파서 깜짝 놀라 깨곤 하셨습니다. 물어보니 하루에 물을 거의 2잔밖에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게 쥐를 부르는 큰 원인이 됩니다. 또 60대 남성 환자는 쥐가 풀린 뒤에도 이틀 내내 종아리가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근육이 회복을 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경련이 아니라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쥐가 너무 잦아져서 이 약 때문인가 보다 하고 임의로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응급실로 오셨죠. 쥐가 잦아진다면 약을 끊을 게 아니라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놓치는 게 생활 습관입니다. 낮에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드는 날엔 그날 밤 쥐가 잘 생깁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 혹은 흡연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이처럼 쥐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생활 습관이 쥐를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나? 내가 먹는 약이 영향을 줄 수 있나? 하루 생활 패턴이 혈액순환을 막고 있진 않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바로 자가 체크의 시작입니다. 쥐가 자주 나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검사실 문 앞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쥐인데 뭐 대단한 검사까지 하나요? 그런데 저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문제인지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오른쪽 다리가 붓고 쥐가 심했는데 그냥 파스만 붙이고 버티셨습니다. 결국 오셨을 때는 다리에 혈전이 가득 차 있던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혈관을 영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 쥐로만 여기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는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 혈전 유무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반복되면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아보자 하고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그 순간이 병원을 가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쥐가 풀리고 나서도 며칠간 종아리가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 안쪽에서 출혈이 일어나 멍처럼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작은 혈관이 터져 생긴 문제였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MRI나 근육 초음파로 이런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쥐가 풀렸는데 왜 며칠이나 통증이 남을까? 바로 이런 차이가 단순 경련과 위험 신호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당뇨 환자의 사례입니다. 쥐가 났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동맥 폐색, 혈액이 다리로 가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건 몇 시간만 지체돼도 다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응급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를 통해 막힌 곳을 찾아내고 즉시 수술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사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혈전이 있는지, 근육이 손상됐는지, 혈관이 막혔는지 이 세 가지만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쥐가 났는데 무슨 대단한 검사를?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큰 병이 아닌 걸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 후에 그냥 쥐였구나라며 마음을 놓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위험 신호를 놓치면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참 다행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실 다리 쥐는 아주 작은 습관만 고쳐도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치 가족에게 이렇게 해보면 좀 덜 아플 거야 하고 챙겨주듯 꼭 해보셨으면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수면 자세를 신경 써주세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을 보면 잠잘 때 발끝이 아래로 툭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자세가 종아리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서 쥐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우실 때는 베개나 담요를 발목 밑에 살짝 받쳐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차이 하나로 밤에 쥐 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시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 폈다 하면서 종아리를 살살 늘려주세요. 제가 아는 환자분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고는 밤마다 깨던 게 싹 없어졌다며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하루 딱 5분 그걸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쉽게 수축해서 쥐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고 주무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혹시 술이나 담배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혈관을 좁히는 원인이라 쥐를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실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세 조금 바꿔주고 자기 전에 5분만 몸을 풀어주고 다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쥐를 막아주고 여러분의 밤잠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밤에 꼭 쥐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어떤 분들은 나는 갈증을 잘 안 느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실 갈증을 못 느낄수록 이미 몸 안은 꽤 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머금고 있어야 제때 이완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바로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에서 2리터 물을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큰 컵으로 한 잔, 점심 때 국 한 그릇, 저녁에 차 한 잔만 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거죠. 조금씩 나눠 드시게 습관을 바꾸신 뒤에는 밤에 쥐 때문에 깨어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분만큼 중요한 게 전해질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근육의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근육이 제때 꺼지지 못하고 계속 긴장합니다.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밥상 위에 조금씩 올려주시면 근육이 한결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이 서로 이제 풀려도 된다고 소통할 때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충분히 못 채운다고 느끼시면 의사와 상의의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이 경련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물 한 잔 더, 식탁에 작은 과일 한 조각, 당뇨 있으신 분들도 바나나 반 개나 사과 몇 조각처럼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며칠 뒤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편안해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던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응급 동작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하라고만 들으면 외워지지 않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알고 따라해야 실제 상황에서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 꼬집기. 다리가 아픈데 왜 하필 입술을 자극할까요? 입술은 자율신경의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강하게 꼬집으면 뇌가 몸이 긴장 상태다, 풀어라라는 신호를 내립니다. 그러면 꽉 조여 있던 종아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힘을 놓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침대에서 꼼짝 못할 때도 이 방법 하나로 수초 만에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끝 당기기. 쥐가 난 근육은 사실 급하게 짧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무르면 더 아파지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건 짧아진 근육을 원래 길이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마치 꼬여있는 실타래를 살살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10초만 유지해 보세요.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다리 X자 꼬기. 이건 단순히 다리 꼬기가 아닙니다. 근육에 분산된 힘을 서로 맞부딪히게 해서 경직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끊어진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균형을 맞추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동작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각각 몸의 다른 시스템, 신경, 근육끼리 힘의 균형을 건드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라 했다가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알고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몸이 반응할 겁니다.